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서울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과학적인 이 강우 데이터가 생긴 이래 서울은 하루 최대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400mm 가까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서울, 특히 강남 쪽이 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름 휴가 기간 중 지지율이 정말 기대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출근한 뒤 몇 가지 큰 발표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제 밤부터 오늘 계속 지금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현장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어제 밤 늦게 오늘 새벽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오늘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낮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가구를 찾았습니다.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곳입니다. 자, 반지하 방으로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어쩌면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첫 번째 시험지가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동안 윤 대통령 이것 말고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 특히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등 많은 외부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난리가 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재지변 이런 참화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데 대해서 이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부터의 행보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과 함께 이 신림동을 찾은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는 언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 앞에 모습을,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곤란하게 살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낮 서울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폭우로 40대 발달장애 여성 A씨와 그 여동생 그리고 그 동생의 10대 딸이 차오르는 물에 갇혀 참변을 당한 곳입니다.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살던 한 이웃 주민은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에게 10분 만에 물이 차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주민을 감사하며 위로한 뒤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사고 현장으로 직접 내려가 주인을 잃은 채 널브러진 집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난과 마주했습니다. 자, 어제 하루 만에 서울에는 400mm가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역대 하루 강수량, 시간당 강수량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80년 만의 폭우다, 100년 만의 폭우다고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가 만들어진 뒤 첫 최악의 폭우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찾기 전 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 장소도 서울로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느냐,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주거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 부처의 폭우와 관련한 피해 대책 마련 긴급 지시가 떨어졌다. 다른 안건들은 모두 후순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현장을 찾은 뒤에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취약계층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약자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하주택 점검 대책을, 환경부는 하천수위 모니터 시스템 개발과 저지대 침수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썼습니다. 자,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폭우로 한때 폐쇄됐던 동작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야당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섭 민주당 대변인은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이냐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강희선 대변인은 야당의 논평에 대해서 이례적인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재난 상황마저 정쟁 도구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논평에 유감을 표명한다.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됐다는 주장도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오고 생각보다 오늘은 많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비가 예고됐지만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기치 않았던 이 사상 최대의 폭우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과학적인 대책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특징입니다. 사실 서울의 비 피해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끊임없이 이야기되었고 1조 4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장 비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 반지하에 들어갔다, 현장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세훈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함께 움직이고 함께 모습을 드러낼 때 주변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사실 쇼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한데 그래도 미디어 정치, 이미지 정치에는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사실 경호 문제 이런 것만 없더라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좀 방문해도 좋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새벽부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결정하기보다는 주변의 참모들이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신림동 현장을 가기 전까지의 일정을 보면서 과거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신림동 반지하 방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제 재난에 대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부터는 또 이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부 방송들이 또 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태클을 걸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